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일자리 카드를 들고 중도층이 밀집한 수도권 민심 공략을 본격화했다. 새해 들어 집중하고 있는 친기업, 친시장 메시지에 이어 일자리 성장론을 들고 나오며 경제 대통령 행보를 가속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 이와 관련해서 유승민 공약을 품었다라는데 자꾸 이제 방점을 두고 있어요. 약간 카피 내지는 베낀 거 아니냐, 공약을 갖고 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난을 엮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초월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당리당략 떠나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거라 그러면 윤석열 공약이라도 내가 받아서 쓸 수 있다는 거지. 근데 하나도 쓸만한 게 없는 게 문제지. 쓸만한 거 하나 있었는데, 50조, 100조 그거 하나 있었는데. 그건 내가 돼서 할 일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 한다고 하니까. 내가 되고 100일 안에 그거 풀 거고. 푸는 건 당선된 다음에 생각한다잖아. 그렇죠. 들을 때마다 저렴해서 정말. 근데 아무튼 이 후보가 지금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벤치마킹 했다고 하는 공약의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야, 뭐죠? 그런 건 안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사회 서비스 일자리라 그래가지고 지금 뒤에 윤석열이 지적했었던 이거다. 복지라든지 행정보조라든지 이런 부분 안에서 임시직이라도 순환하면 되니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사회 서비스 쪽의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회 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 공약을 수용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고정직으로 올려놓게 되면 일단 비용도 많이 나갈 뿐더러 운영의 효율화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안에서 이게 자칫하면 임시직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규칙적으로 필요로 할 때마다 일을 할 수 있는 걸 임시직이라고 보면 안 되죠. 예를 들어 일주일에 3번씩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뭘 전달한다든지 또는 그분들을 살핀다든지 또는 의료 서비스라든지 보조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정직이 아니라서 나쁜 일자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 서비스 관련된 일자리들이 얘기가 나왔을 때 상충되는 그 부분이 이런 거였어요. 야, 그건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 안정적인 게 아니다. 신분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유지가 안 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국민들이 공유경제에 다 녹아 있는 거잖아.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만큼의 소득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국민들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안에서의 틈새 시장도 놓치지 않고 반영해서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용 부분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줄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의도가 나쁜 놈들은 이걸 갖고 저렴한 비용으로 노동력 착취나 고용 불안정을 만들겠지만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탄력성, 고용의 유연성,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와 또 서비스를 수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 이외에도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얘기라든지 탄소 분담금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전문적인 의견을 보여줬어요. 이제 많은 국가들이 탄소세가 늘어나게 되면 기업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수출이 떨어지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예전에 토론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걸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그 조치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수출 경쟁력을 얻게 된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 탄소세 받아들이는 부분을 좀 더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기업들이나 기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구나 하고 이 무릎을 쳤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견기업인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재명 후보가 이런 탄소 부가세 이거를 뭐 부담금 자체를 딴 데 안 쓰고 그 탄소 부가세를 낸 기업들한테 이제 전환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자는 겁니다. 다시 풀어주겠다는 거죠. 기술 개발도 지원해주고 뭐 새로운 시장 개척하고 노동자 재교육 지원하는 거 이렇게 쓰면 이제 탄소세를 내더라도 이제 기업이 큰 피해를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훨씬 회사의 더 도움이 되지. SOC라든지 인력을 늘리거나 확장하거나 뭐 이런 부분 안에서의 비용으로 다시 제조업 또는 더 붙여서 얹어서 지원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현장 실무를 잘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실력자인가를 계속해서 증명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제만큼은 모든 게 그렇더라고. 실무 능력에 있어서는 이재명이 잘한다는 게 70%야. 근데 뽑을라라고 물어보게 되면 4대 4라는 거야. 왜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겠냐고. 아니 난 말이 안 사람은 되잖아. 이재명이 좋아. 기대도 이재명이 더 되고 이재명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막상 투표장에 가면 나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민의힘 쪽이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경상도 당을 찍어왔으니까 나는 그래도 가서 결국은 2번을 찍겠네라는 사람이 예전에는 존재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존재한다는 게. 그러니까 말로는 존재하지만 네. 실제 투표장에 가면 그렇게 안 나올 거라고 나는 실제로 믿고 있어. 찍기 전에는 그래도 이번 찍어 망하는데 분명히 망하는데 하면서 에이 하면서 에이. 3번을 찍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더 많았어요. 이번에는 못 찍는다라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왜? 지네들이 여론조사 해보고 어디 가고 얘기 들으면 야 우리 인기가 이 정도고 우리 사실상 뭐 이기고 있어 라고 착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걔네들도 모르는 게 나아요. 네.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고. 이게 여론조사가 허당이고 실제 바닥 민심은 훨씬 많이 떨어져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금처럼 착각하고 있는 게 나아. 조금이라도 똘똘한 놈이면 이게 진짜일까 하고 의심을 해볼 거야. 아니 저는 오히려 이기고 있다고 나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잖아. 차라리 윤석열이 이기고 있다고 하면 그래 뭐 내 한 표 안 찍어도 윤석열이 윤석열 이기겠지? 되겠지? 라고 3번을 찍는. 1번 찍으면 안 되겠니? 네. 그렇게 해놓고 1번은 또 안 찍더라고요. 자존심이 있어서 1번 절대 안 찍어 또. 그래 그러면 좀 신기해. 그러면 반사 역할을 안철수 씨가 보기를 기대하면서 일단 완주는 시켜야 완주를 되니까. 해야 되니까.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설날 선물은 한우 어떠세요? 부드러운 육질과 풍미, 대한민국 1% 최고급 미경산 암소 한우를 송작가 TV몰에서 만나보세요. 설날 선물은 어디서? 송작가 TV몰에서. 네이버에서 닥터송 한우를 검색해보세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런 그 경제 전문가로서의 행보들 같은 것도 아마 이제 현장에 있는 기업인들 그리고 지난번 번영회장들 모임처럼 네. 이재명 후보를 만나보고 대화를 나눠본 사람들은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티는 안 나. 워낙 보도를 안 해주니까 우리 이 윤석열 씨는 헐순날만 일하고 짝순날 다 제끼고 그것도 자기한테 유리한 시간에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되면 진짜로 대한민국이 홀수에만 일하고 짝수에는 노는 그런 아니, 나라가 될지도 몰라. 대한민국에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지 혼자 그럴 거니까. 아니 지 혼자 그러니까 멈춰버리는 거지 행정이 짝수날에는. 짝수날에는 네. 아람코 회장도 안 만난다니까. 그렇지. 박근혜처럼 수요일은 죽었다 깨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자야 돼. 별실에서 큰 침대에서 주무셨던 것처럼 그러한 현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으려면 일단 지금 가서 그 여론조사 참여해서 나는 이 윤석열이야라고 해도 돼. 막상 부뚜껑 들었을 때만 제정신을 좀 차려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